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피부에는 예외가 없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인터넷 보거나 아니면 환자분으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레이저 같은 걸 많이 받아봤다. 관리도 되게 철저히 받는다.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제 피부는 레이저가 잘 안 맞는 피부인가요? 레이저가 적당하지 않은 피부인가요? 레이저에 과민 반응이 있는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레이저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예외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궁금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피부에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피부에 예외가 없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매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람에 해당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게 답이에요. 물론 좋아지는 속도라든지 좋아지는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아지고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더 악화된다? 더 변화가 없다? 뭔가 거의 느낌이 없다? 차이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관리상의 문제? 어떤 예외적인 피부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잘 시청해 두시면 내가 어떤 문제가 이제까지 관리하거나 레이저를 받으면서 있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제 피부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데 왜 피부에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까? 근데 제가 인사말에서 얘기했듯이 예외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피부에 예외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희귀한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아주 희귀하진 않아요. 최근엔 좀 많아지고 있는데 SLE라고 하는 루퍼스라고 하는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역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면역학적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가 계속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모낭염이 생기고 농포구진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실제로 이런 질환의 발병 빈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기가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음에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일 가능성은 실제로 떨어져요. 그럼 왜 예외가 될까 보면요, 대부분 왜 피부가 악화되어 있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피부가 나빠졌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도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집에서의 기본적인 관리 능력이 요구돼요. 치료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차이가 나는데 환자들은 그냥 돈을 내고 레이저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 자기가 집에서 하는 관리 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냥 한 예지만요, 인터넷 방송을 듣고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송을 들어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강사한테 들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끝나고 나서 그걸 복습하고 열심히 철저히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레이저 치료를 받고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다시 악화연에 노출시키면 악화돼요. 그래서 집에서의 관리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습도 조절이에요. 습도 조절. 습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질 제거 같은 걸 금지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각질 제거를 해오던 사람은 갑자기 각질 제거를 중단하는 걸 어떻게 못 보래요, 습관을. 그래서 계속 갖다 대게 되고 뜨거운 물 샤워나 찜질방 사우나 이런 어떤 각질을 불려서 떨어뜨리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피부 장벽을 계속 손상시켜요. 그런 행동들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레이저나 관리를 통해서 좋은 피부로 돌리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레이저 치료 횟수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많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되겠죠. 우선 그 사이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인터넷에 범람하는 정보를 다 따라 하려고 해요. 사람들 심리가 되게 독특한데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내가 관리를 하고 좋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좋은 피부를 좋게 하는 정보들을 실제로 내가 집에서 많이 적용시키면 레이저 치료 효과 플러스 관리 능력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요. 하지만 인터넷에 그 범람하는 정보들이 대부분 피부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런 걸 해갖고 좋아져서 피부가 좋아진다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적겠죠. 하지만 그걸로 하면 대부분 더 악화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범람함으로써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댓글을 달진 않죠. 왜? 그냥 놔두면 본원의 환자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또 댓글을 잘못 다루면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에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말을 해드리고 싶어도 왠지 홍보나 어떤 자기 병원 PR로 비춰질까봐 그런 행동을 가급적 안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그런 괜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범람하는 정보 중에 상당수가 뭐냐, 호호바 오일, 달마지콩, 종자유 같은 건 뭐 얼굴에 발라라, 뭐 마셔라, 각종 필링 제제를 얼굴에 뭐 정기적으로 해서 피부에 각질을 남겨놓으면 악화된다, 여드름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피부 장벽을 망가뜨려요. 뭐 이런 것들을 해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 장벽이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아토피나 건선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함으로써 실제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문제가 뭐냐, 바르는 순간만은 좋아지는데 이거를 클렌징하거나 세안할 때 이것들이 씻겨져 가면서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 사이에 걔네들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지질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같이 녹여버려요. 아시죠? 콜레스테롤, 뭐 세라마이드, 프리패티 엑시드와 같은 그런 지질들을 얘네들이 다 녹여버려요. 그러면 어떤 발랐는데 순간만에 이런 것들이 그런 물질들을 대체해 주니까 굉장히 피부에 보면 좋아졌다, 피부가 건강해졌다, 땡기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등등으로 인해서 좋아졌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세안이나 클렌징을 함으로써 이런 정상적인 지질들이 다 씻겨가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유전 질환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피부 장벽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어떤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병원마다 선생님이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 본원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레이저 치료를 받는 이유는 이런 걸 안 하면서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병원 문을 두들기기 전에 사람들은 레이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뭔가 부작용에 대한 겁, 어떤 이렇게 했다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인터넷에 댓글 보면 레이저 했다가 피부 망가졌어요, 뭐 영구적으로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레이저 전으로 얼굴 돌리고 싶어요,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부는 계속 나빠지는데 그런 댓글을 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정용 관리기구를 자꾸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초음파 장비라도 병원용으로 쓰는 것과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출력의 차이가 우선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그럼 병원도 가정용으로 쓰는 그런 출력 장비를 갖다 놓고 쓰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병원용으로 쓰는 그런 장비들은 가정용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출력이 높기 때문에 어떤 구매하는 비용도 훨씬 더 비싸요.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으로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출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은 좋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극만 줄 뿐이에요. 그러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싸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피부가 계속 더 나빠진다는 거. 왜 병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면서 그런 장비를 사서 환자들을 관리하는지. 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출력이 높은 가정용 기구를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그런 장비를 만들면 식약청에서 가정용으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팔지를 못할 거고 만들어 봐야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들지 않겠죠. 그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게 악화 요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처음에 왜 나빠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들이 내가 언제부터 나빠졌지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원인이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나빠졌던 악화 요인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그 악화 요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과거의 그런 악화 요인이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피부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이저를 받고 관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니까 내 피부는 예외적인가 보다. 내 피부는 뭔가 치료로 돌릴 수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레이저 치료 후에 왜 예외가 생길까?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역 억제 질환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떤 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걸 검사로 걸러내는 게 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루퍼스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계속 피부가 나빠져요. 그러면 검사를 했더니 루퍼스가 아닌 게 나왔어요. 그러면 심적 안정을 가져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했을 때 결과가 남들만큼 잘 안 나오고 결과물이 더디니까 내가 루퍼스 아닌가 가서 검사를 하셨던 분도 계셔서 그게 음성이 나와서 심적 안정을 가졌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랬듯이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런 걸 해서 그런 질환을 배제시켜 놔야지만 심적 안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습도 관리해 주는 것들, 각질 제거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에 범람하는 쓸데없는 정보들 따라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나빠졌던 이유들, 그리고 최근에 나빠질 수 있는 악화 요인에 노출 안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피부 관리를 한 후에 계속 피부를 좋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 돼요. 이런 걸 다 어기면 이런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엉터리로 관리하고 인터넷에 하는 거 다 따라하게 되면 돈은 투자했고 치료는 효과를 보려고 한 건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거기다가 더 나빠져요. 스트레스는 더 올라가요. 왜? 치료해서 자기는 안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왜 예외가 생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본인 피부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본원에서 한 환자들 중에서 1년에 예외인 사람이 한 2-3명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듣고 따라 하시면 좋은 피부를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즐거운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